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 그리고 이와 별개로 소속기관에서 받게 되는 징계처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쓰고 만취운전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언론 보도는 올해 2025년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써내고도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에 대해서 파면해임 강등 정직이라고 하는 중징계 처분 중에서 강등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받고 나서 이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냈다,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론보도 기사는 행정소송에 관한 것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징계 처분이라든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전에 일반 행정심판이든 특별 행정심판이든 여기서는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징계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적어도 이 원고인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2024년 7월 26일 오전 1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여기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라고 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순수하게 단순한 음주운전,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인지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음주운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피해만 야기한 사실 자체 사고 미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적 피해가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인지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형사처벌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러한 단순 음주운전이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야기를 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를 받으면 검찰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약식 기소합니다. 구약식을 합니다. 약식 명령을 청구를 해서 이제 벌금형이 나옵니다. 벌금형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7%, 117%의 만취 상태였다. 전남경찰청은 A씨의 비위가 위중하다고 판단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117%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약식 기소, 약식 명령 청구, 구약식에 의해서 법원 판사가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6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이제 선고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600에서 700, 그 중에서는 600만 원 정도가 많더라. 이 상태에서 물적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인데 이 경우에도 뭐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7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0.117%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는 뭐냐? 이제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0.080%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면서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면허는 취소가 되고 1년 후에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도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면허는 처음부터 다시 필기 시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새로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됩니다. 근데 물적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0.117%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한 후에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 이때 면허는 1년 결격의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 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에 취득할 수가 있는데, 면허 결격 2년 이상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그 기간 동안 2년이면 2년이 경과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0.117%이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이더라. 그리고 물적 피해의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이 아니고 2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강등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징계권자는 강등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의결서가 첨부가 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A씨에게 송달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징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감경을 구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거는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이 30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 A씨 경우는 강등 징계 처분을 받고 나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이제 송달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징계 처분에 불복해 가지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더니 거기서 구제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또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등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도출이 됐을 것이냐. 지금 이 사건은 작년 2024년 7월 26일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경찰청 예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24년 7월 26일 이후인 2024년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24년 11월 28일에 개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0.080% 이상의 경우에는 파면부터 강등입니다. 파면부터 강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가 강등이고 최대 파면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는 강등 처분이라고 하는 최소 가장 낮은 가벼운 징계 처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논할 필요가 없이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예규에서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이 하고 난 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예규인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전에 적용이 되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이 당시에 경찰청 예규에 있는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초범이고 여기서는 0.117%인데 0.080% 이상이면서 0.2% 미만의 경우에는 강등에서부터 정직입니다. 강등에서부터 정직이고 또 상해나 음주운전 중에 상해나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입니다. 파면 또는 해임. 그래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이거를 파면을 할 거냐 해임을 할 거냐. 그러니까
배제 징계 처분을 할 것이냐, 그리고 0.080% 이상에서 0.2% 미만이기 때문에 강등에서 정직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결국은 이제 강등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관 A씨는 이 강등 처분에 불복을 해서 소청 심사를 제기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A씨는 다른 징계 처분들과 비교했을 때 정직이 아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장시간 만나지 못했다. 대리기사를 찾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부득이하게 음주를 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남경찰청 측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인 6월 21일 전 직원에게 배부된 특별 지시서를 사건으로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워딩은, 이 언론기사에서의 워딩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언론 보도 기사에서는 사고라는 표현은 없고 단순히 0.117%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혐의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인적 피해, 상해 사고가 발생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고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은 당시에 적용이 되는 것은 파면 아니면 해임입니다. 파면 아니면 해임이라는 것이죠. 파면 아니면 해임. 그래서 여기서는 파면 아니면 해임인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그보다 가벼운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지시서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청장 지시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 시 당사자는 물론 관서장까지 책임을 묻고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해당 서장은 같은 해 5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직무명령을 발동을 했고, 근데 음주운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도 의무 위반 금지 서약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남경찰청도 57일간 음주운전 예방 특별 경고를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만나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음주운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해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 기사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그 양정 기준에 의하면 파면 아니면 해임, 배제 징계 처분이 기준인데 그보다 가벼운 강등 징계 처분을 이제 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강등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소청 심사 청구를 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과연 감경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거지만 저도 구제받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사고일까? 이거를 그 전에 징계 이 처분과 관련한 이 언론 보도 기사를 검색을 하던 중에 이 뉴스원 기사인데 동일 언론사 기사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음주 사고 낸 경찰관 강등 처분 반발 행정소송, 똑같은 내용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강등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광주지법에서 하고 마찬가지 2024년 7월 26일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영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입니다. 여기서 주차장과 관련한 쟁점은 뭐냐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주차장 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은 맞지만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용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았다라고 한다면 도로에서, 그러니까 주차장 밖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주차장 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와 같은,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씨, 경찰관 A씨는 시민 신고로 적발이 됐고 0.117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영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씨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정직 처분이 아닌 강등 처분을 내렸다라는 것은 이제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 A씨는 이날 범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대리기사, 운전기사가 3시간 동안 잡히지 않아서 잡기 쉬운 곳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3시간 동안 잡히지 않아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다 쉽게 잡을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이러한 경우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리운전기사하고 통화 연결이 됐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을 수 없으니까 대로 쪽으로 좀 나와달라. 이러한 경우는 물론 이제 그 경우도 정당화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참작할 사유가 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남경찰청에서 전 직원에게 특별 지시서를 증거로 이제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와 같이 이 사안에서는 이제 음주운전을 이제 하던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고, 그다음에 그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과 강등을 이제 논의를 하던 중에 해임보다 낮은 이제 강등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불복했더니 구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음주운전 0.117%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건인데, 이 건은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경찰청 예규에서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상해 또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징계 양정 기준은 파면에서부터 해임이고 0.080% 이상에서 0.2% 미만인 경우에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강등에서 정직이기 때문에 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한다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사안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제를 받진 못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이제 벌금 등 형사처벌, 그다음에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징계처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